네,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트론으로 1배숏 펀딩비 받았던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리플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했던 그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USDT 자유예금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얼마 전에 정산을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리플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이 많은 코인 중에 왜 리플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제가 했는데요. 입출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조건인데요.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코인이 리플, 트론, 이오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어서 부담이 없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세 개를 놓고 이제 다른 항목들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시가총액을 보면 리플이 압도적으로 큰 걸 알 수 있죠. 거의 10배 가까운 그 볼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만큼 거래량도 다른 트론이나 이오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거를 알 수 있죠. 펀딩 이율 또한 리플이 더 좋습니다. 이 3월 17일 기준으로 100회 펀딩 이율과 566회 펀딩 이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회색빛이 리플이고요. 주황색이 트론, 파랑색이 이오스인데 회색인 리플이 더 높게 솟아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566회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연 평균 이율이 약 24%인 걸로 봤을 때 리플로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이때가 김치 프리미엄이 2.9%일 때인데요. 제가 이때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K뱅크에 제가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던 1,800만 원을 충전하고요. 업비트에서 리플을 매수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로 송금을 해서 현물 지갑에 있는 리플을 선물 지갑으로 전송을 하고요. 코인엠 선물에서 XRP USD 경리 1배 숏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흘렀네요. 5월 19일이에요. 이날 비트코인이 30% 이상 폭락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구매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죠.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크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이때 차트를 보면 쭉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거의 3만 달러가 붕괴될 정도까지 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문자도 하나 받았는데요. 보시면 무려 75 리플의 마이너스 펀딩비가 있을 거다라고 엄청난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75 리플이면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펀딩비 마이너스가 12만 원이 된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 메시지인데요. 이 플러스 펀딩비가 쭉 가다가 5월 19일 들어서 무려 마이너스 0.5%가 넘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펀딩비가 발표가 됐어요. 그만큼 시장이 엄청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김치 프리미엄을 보니 16%예요. 와, 김치 프리미엄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저는 숏 포지션을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옮기고 이제 제 계획은 업비트로 보내서 한화로 다 바꾸는 거였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바이낸스에서 리플을 보낼 수 있는 이 XRP 네트워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 복구 시간이 나오긴 했지만 저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지 잠깐 고민을 하고 바로 전액 USDT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전액 매도를 해서 USDT를 만든 다음에 자유예금에 넣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율이 6%였는데 지금 조금 떨어져서 5.79%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USDT로 보유를 하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이중 투자에 넣든가 아니면 이 김치 프리미엄이 약 20% 정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국 거래소로 보내서
원화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요. 총 투입한 기간은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2달이고요. 1,800만 원 투입에 정산 1,950만 원인데요. 이 각종 수수료를 뺀 순이익이 약 150만 원입니다. 2달간 펀딩비는 총 193회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거나 했고요. 펀딩 이유를 썸을 다 한 다음에 이 총 193회로 나눴을 때 평균으로 나온 이율이 0.05%입니다. 연이율로 하면 54%니까 54%면 엄청나게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간에 누적 펀딩 이율을 이 코인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리플이 8.9%로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그 3월 달에 처음 진입했을 때도 리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펀딩률이 좋은 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기간 역시 리플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리플이든 다른 거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펀딩비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지 어떤 코인을 선택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3월 17일, 5월 19일 이 기간 동안의 리플, 트론, 이오스의 시세 변동폭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169%에서 300%인데 이걸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펀딩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코인 자체에 투자를 하면 훨씬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리 이 기간에 이렇게 오르고 앞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는 비트코인 말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1배숏 펀딩비가 가장 안정적이고 이율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더 리스크가 크게 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건 제 성향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USDT 자유예금 상환한 기록인데요. 제가 4월 2일 김치 프리미엄이 10.1% 그러니까 10%가 넘는 걸 보고 자유예금을 청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USDT로 트론을 매수를 했고요. 업비트로 전송을 해서 업비트에서 바로 매도를 했고 전액을 K뱅크로 송금을 해서 원화로 이제 지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 USDT 자유예금에 넣었던 때가 2월 16일이고 이거를 다 정리한 게 4월 2일이니까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이뤄낸 결과인데요. 1,000만 원을 넣어서 정산된 금액이 1,150만 원 정도 해서 각종 수수료를 뺀 순이익이 약 155만 원 정도입니다. 이 자유예금의 이율이 6%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2월에 진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역 프리미엄이었고 4월 2일에는 10%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만 해도 약 12.5%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달러 환율도 그때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달러 환율이 2.5%또 올라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것만 해도 15%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예금의 6% 이자가 아니어도 이 달러 환율, 김치 프리미엄만으로도 엄청난 차익이 생겼어요. 물론 항상 이렇게 좋은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정도의 그냥 한 예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느낀 점 세 가지를 남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펀딩비가 세게 왔다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서 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니까 이게 참 거짓말 같아요.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마이너스는 일시적이다. 금방 또 플러스 전환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났습니다. 지금 펀딩 이율이 0.01%예요. 그러니까 0.5%까지 쭉 떨어졌다가 금방 또 플러스로 양전을 해서 지금 계속 0.01% 낮지만 플러스이라 이것만 해도 연으로 따지면 10.95% 정도 되고 우리가 그냥 은행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펀딩비가 왔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청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은 여기 썼지만 사실 저는 겁이 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해도 돼요? 물어보면 괜찮다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크기가 크신 분과 작은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XRP 출금이 안 된다는 걸 만약에 미래에 알았다면 그러면 위에 내가 써놓은 것처럼 겁먹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일베 숏을 청산 안 하고 계속 했었을까 물어보면 그래도 저는 청산을 일단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또 한 번 찾아오면 뭐 마이너스 조금인 건 괜찮은데 이게 시장이 너무 변동이 크다 보니까 또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가 올 수 있다는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다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가상화폐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는 부정적인 뉴스 또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야만 클릭률이 올라가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나쁜 것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은 경험해보고 이런 게 있구나, 메커니즘이 이렇구나 정도는 익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배쇼 이 펀딩비 받는 게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찾아보면 이걸 아주 손쉽게 돈 버는 수단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난 제 영상을 보면서 뭐 안 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완전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번에 펀딩비를 마이너스 엄청나게 된통 맞으면서도 느꼈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주식보다 코인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할 용기 그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없다면 이걸 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정신 건강상으로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판에서 코로나 때 작년 3월이죠.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견뎌냈던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나는 용기와 인내가 그래도 조금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발을 좀 담그곤 있지만 스스로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